분열은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의 주된 방어기제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용어이며 점차 그 용법이 확대되어 이제는 정신내적 기제뿐 아니라 대인관계 과정까지 함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분열은 입원병동이나 낫병동 같은 치료 세팅에 있는 치료진 간의 환자의 치료에 대한 관점이 양극화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는 분열에는 투사적 동일시와 관련해 환자와 치료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전이, 역전이 측면이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다. 게다가 분열이라는 용어는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압류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멸적 어감도 갖게 되었다. 예컨대 간호사, 재활치료사, 정신과의사, 심리사를 비롯한 여타 정신건강 전문가는 흔히 강력 범죄자를 묘사할 때와 비슷한 말투로 환자를 분열 주장자라고 칭한다. 이와 유사하게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의 입원에 관여하는 두 치료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한쪽 치료자가 다른 치료자에게 환자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분열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프로이드가 분열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대상의 분열이 아니라 자아의 분열, 이고의 분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개념은 프로이드가 먼저 썼는데 클라인은 어떤 면에서는 대상의 분열이라는데 대상을 둘로 나누는 이런 분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여기 보더라인 환자를 대하면서 쓰는 용어는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한 분열 얘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얘기대로 프로이드가 스플리팅이라는 어떤 개념을 먼저 정립을 했지만 그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대상을 분열시키는 심리내적 움직임,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것, 분열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멜라니 클라인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대하는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나누는 것, 이건 우리가 흔히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어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자기 심리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외부 하나의 사람 그룹이 있으면 하나의 그룹 안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이런 스플리팅,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스플리팅도 있죠. 아마 사회 심리나 사회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특히 이런 현상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야당과 여당 안의 스플리팅, 또 여당 안의 스플리팅, 야당 안의 스플리팅, 이런 끊임없이 어떤 스플리팅들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은 단순하게 부분은 아니고 어떤 곳에서 이게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우리의 심리를 구성해가는 컨스트럭티브 액티비티, 건설적인 역할도 스플리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넓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플리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시고 이 얘기를 따라가는데, 아마 처음에 얘기하는 게 투사적 동일시라는 얘기도 여기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여기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내담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치료하는데 한 사람의 치료자가 아니고 병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닥터가 개입되고 거기에 간호원들도 여러 분 있게 되고 거기서 경우에 따라 소셜 워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환자를 대할 때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굿 오브젝트와 배드 오브젝트에 대해 투사의 동일시 현상이 단순하게 이 사람의 마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외부 대상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투사를 하는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데 아주 첨예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의사진과 간호원 간에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간호원 사이에서도 이분에 대한 임프레션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게 이분은 너무 박탈이 심한 분이니까 우리가 지지적으로 이분 도와줘야 돼. 이분 원하면 다 좀 들어주고 이게 정서적으로 감당해줘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치료 그룹, 그러니까 그 아버지트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배드 아버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분을 지지적으로 돕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 이분에게 엄격한 규율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룹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분을 돕는 그룹 간에도 분열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분을 무조건 지지해 줘야 된다고 하는 분, 이분은 그거보다는 좀 더 컨트롤을 강화해야 된다. 통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룹이 생겨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 밑바닥에는 이 내담자의 심리 내적 분열, 대상을 분열시키는 것,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분열시키는 것, 그래 동일한 대상만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어쩌면 자기 안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은 어떤 사람이 좋은 대상에 대한 임프레션을 투사를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온통 좋은 사람이고 또 나쁜 이미지를 누군가에 투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들을 보면 대부분 치료자나 관계자들은 거의 다 나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 환자에 가면 갈수록 대상들이 좋은 대상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 제가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게 전 세계 파퓰레이션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미국 내에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 근데 이분은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몇 명은 나를 이해하는 거. 이 병원에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인데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철저하게 통계학적으로 관리하는 내담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분열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의 분열이 외부 대상을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봐서 아주 좋은 대상, 아주 나쁜 대상,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 실제 대상이죠. 리얼 오브젝트가 아니라 리얼 오브젝트보다는 아주 배드 오브젝트. 실제로는 세상에 그렇게 배드 오브젝트는 없는데 이 사람 무조건 나쁘기만 하는 대상.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좋기만 하는 대상. 이렇게 분열시켜서 세상을 바라본다. 극단적인 거죠. 이런 극단적인 어떤 분류 방법이 이 사람한테는 일상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 이렇게 쭉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면서 어떤 현상들이는 좋은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좋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나쁜 사람 숫자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조금씩 줄어들어서 희망이 생겨나는 게 어쩌면 이분들 외부 세계에서 좋은 대상이라고 느끼는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점차 커지면은 이분이 많이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 안에 좋은 대상 이미지가 거의 없는 분들은
있는 게 배드 아브젝트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배드 아브젝트를 외부 대상에 투사하기 때문에 외부 대상 자체가 다 위험한 대상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패러노이드한 앵사이티가 있다는, 패러노이드 앵사이티라는 게 박해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죠. 이걸 박해불안이 퍼스큐터리 앵사이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울적 자리에 있는 분은 대상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또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는 일도 많다고 해서 호울 아브젝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대상을 통합된 대상으로 본다면 호울 아브젝트라 전체 대상인데,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을 때는 파트 아브젝트라고 불러요.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인데, 내담자들이 대상을 바라볼 때 부분 대상으로 보느냐 전체 대상으로 보느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치료가 진전된 사람은 전체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파트 아브젝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진료 그룹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여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서 강렬하게 주장을 해요. 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투사의 동의시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환자 참 좋은 환자라고 느끼는데, 어떤 분은 그 친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주 통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어소시에이션 현상을 조금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클라인의 이론을 그냥 힘이 내적인 것으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사회 현상 속에 여러분의 체험과 연결시켜야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흔히 말하는 이브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대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매 사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대상이죠. 그냥 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아마 그게 인간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또 인식 체계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초기에 가졌어야 되는 인식 체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로 구분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편하니까 어쩌면은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도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렇게만 나눠버리고 복잡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해지는 거를. 내적인 힘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갖다가 어떤 그 뭐랄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쏘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그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 심리 내적으로 좀 취약한,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게 쏘쏘라는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그냥 한쪽으로 탁탁 극단으로 몰아가지고 취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관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다른 분들 경험 속에는 어떠세요? 제가 잠시 다른 거를 찾았는데 예. 오늘 지금 경계성 되는 거 아닌가요? 역전이가 경계성 환자. 경계선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멜라니 클라인이 나와서 아니 그래, 정신분석을 여러분이 어느 과목으로 한정하시지 마세요. 모든 과목 속에서 결국은 어느 쪽 경계선 환자를 이해하는 길 속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빼고는 경계선 환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하지만 그 과목 속에서는 다른 정신분석의 이론이나 또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강의 듣다 보면 이게 무슨 과목 하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정신분석을 논의할 때 편의상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담론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고 그걸 공부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정신분석적인 통찰들을 우리가 넓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프리 어소시에이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과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여기서 불교 얘기를 해도 좋고 기독교 얘기를 해도 좋고 어떤 면은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얘기를 해도 좋고
이 스플리팅이라는 주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단순하게 보드라인 환자, 경계선 환자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얘기. 전번에 교수님 그 하이데거 이번에 예.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이제 뭐 하이데거를 통해서 12월 1월 실존 철학과 정신 분석을 연결한다는데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저는 이제 그 사랑의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는 수업에 참여하진 않으니까 예. 예, 그 이제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뭐 그때마다 주제나든지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옛날에 그 김성수인가 최성수인가 그 가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라는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즉 그 말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하이데거도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감정 가운데 느끼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어떤 것을 통해서 연결해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존재의 진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이데거가 이렇게 쉬운 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있는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는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어쩌다가 이제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자기 부정적인 정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 분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이데거 얘기하는 기분 잡혀 있음 예. 이런 것들이 저를 또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잡혀 있음.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이제 수업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전 시간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가? 멜라니 클라인 얘기를 말씀을 하셔갖고 연결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좀 한 찾아봤어요. 저도 예. 뭔가 좀 수업에 참여할 때 좀 이렇게 빈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요즘에 들어서 처음이에요. 수업에는 항상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예. 뭐 요즘에는 뭐 또 다들 임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좀 체험적인 어떤 그런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임상이 없는 뭐 저는 임상이 없는 건 아니죠. 항상 상담은 하니까. 근데 상담을 이제 하고 많은 임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나? 네,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요즘에는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는 예. 제 자신이 좀 그렇게 느꼈어요. 요즘에 저를 보면서. 그래요. 왜 그러는지 이제 본인이 좀 숙고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임상도 하시고 또 뭐 이런저런 예, 사실은 여기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저는 파파이 선생님은 아까 얘기대로 하이데거를 이미 굉장히 많이 깊이 공부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나눠줄 게 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클래스 수녀님도 들어오시고 또 지금 의사이신 손대행님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불교 쪽에서 영성 수련하시면서 또 명상 치료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 부분만 잘한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전체가 어떤 면은 통찰의 과정이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가진 여러 애환들 이거 자체가 우리의 나눔거리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할 분들은 이거 재미없어 못할 거 이거 빨리 끝내서 언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뭐 우리 강의 진행하는 스타일 어떨 때는 한 패러그래프 가지고 1시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페이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이 교재라는 것은 정신분석 전체 혹은 영성
어떤 철학 이걸 풍성하게 우리가 통합해 나가고 체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편의상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지 어느 과목을 한다고 해서 너무 그 과목에 매여서 우리의 어소시에이션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박만현 선생님이 본인의 최근 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강 목사님도 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논문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9세기 낭만주의, 초기 낭만주의의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이데거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성 중심의 서구 사회에서 감성 중심의 어떤 퍼스펙티브들이 어떤 실존주의 철학에 들어와 있고 그 이전에 낭만주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많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쩌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발달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잘 이해하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그 사회적인 배경 속에 그 당시에 영성적인 측면이나 혹은 철학적인 사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프로이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강 목사님 얘기, 박만영 목사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흐름도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신 중심의 어떤 신학적 사고를 하다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 시간대에 지나가면서 인간의 감성 쪽으로 치우쳐지거든요. 그런 게 되면서 또 그것도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인간 중심이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신 중심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또 다시 또 이거는 신이냐 인간이냐인데 상당히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쭈루루 갔다가 다른 쪽으로 쭈루루 갔다가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무슨 시계가 아니고 옛날에 추 있잖아요. 추. 진짜 예, 진짜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쪽으로 있는데 적당하게 가고 있으면은 두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는 세상인데 하다 보면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면은 그쪽에 막 몰리다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위기감 느끼고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생각을 좀 했는 게 뭐냐면은 그 분열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열적인 특성이 또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 보면은 꼭 무슨 취약해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장 분열적인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역시나 이제 방어 기제로서 어떤 주지화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겹겹이 방어 기제가 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이 아니고서는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더라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은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어느 정도씩 사용하기 때문에 분열적 특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ICP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에서 거의 일교생들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냐면 이고의 스플리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때는 프로이드의 스플리팅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고의 스플리팅인데 멜라니 클라인은 대상의 스플리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도 이고의 스플리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안점이 대상의 분열이라는 쪽에서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분열시키려고 하면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 셀프 자체도 분열된다는 얘기 많은 경우에. 그래서 외부 대상을 자꾸 쪼개는 사람은 자기 안에 스플리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화상 자체가 스플리팅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죠. 이 스플리팅이 아까 얘기대로 방어적이기도 하지만 스플리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활동이 컨스트럭티브 액티비티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어느 하나를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방어적인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활동 자체가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아니면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구별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는 우리에게 컨스트럭티브한 기능과 어떤 경우에는 디펜시브한 기능이 함께 있는데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컨스트럭티브하게 작용하고 디펜시브한 부분은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통합해 나가는 과정 혹은 타협형성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지 적절하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대상을 이해하는데 대상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안의 스플리팅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갈등 구조가 점점 잘 메꿔져 가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고의 분열과 그리고 대상의 분열이라는 것은 함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 이고의 스플리팅에 대한 강의도 또 우리 ICC에서 해도 좋겠어요.